자, 이제 이 관심을 갖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오늘 주고받은 이제 시민의 입장에서 관심을 갖겠지만, 이제 우리들 오늘 한 얘기가 관심 없는 분들한테 재미없죠. 그러나 이제 재미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사회가 어떤 그 정치권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너무 그 힘들게 가고 있어서 또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고받은 얘기를 한 분이라도 서로 한번 걱정해보고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좋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로 봐지거든요.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이 노란 봉투법이 통과했었을 시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진보 쪽 정치당에서는 표를 얻어오는데 이득이 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밀고 나갈 것이고, 또 집권당 입장에서는 그거는 아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국가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 득보다는 국민이 더 힘든 게 더 많을 수도 있다. 어느 쪽이 더 유리해질 것 같아요? 제가 이걸 굉장히 모든 걸 다 생각을 해서 이제 내릴 수 있는 답은 아닌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정의당이 간과한 게 있어요. 간과한 게 뭐냐? 너무 노동자의 편만 들면 기업들이 위축이 되고, 기업들이 위축이 되는 순간에 노동자는 직장을 잃는다. 이거를 간과해요. 노동자들이 지나치게 자기네들의 이득만 요구해서 근무 시간을 줄여라, 근로조건을 개선해라, 후생복지를 증가시켜라 하는 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제품 가격이 오르든지, 그럼 자기네들이 또 그거에 의해서 또 같은 지불을 해야 돼요. 노동자들도 자기가 만든 제품을 자기가 더 비싸게 사 먹어야 되니까요. 당연히 기업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기업들이 이 노동자들의 요건을 다 들어줘서 내가 정상적으로 하면 내 경쟁력이 없다 그러면 회사 문을 닫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노동자는 실직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정의당도 알아야 되는 거죠.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노동자가 주인 된 세상이 무엇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제가 사회주의 공부를 그렇게 크게 한 사람도 아니고 겨우 비교 경제체제론 정도만 제가 공부를 했는데, 노동자들의 요구만 다 들어줘서도 기업이 먹고 살게 하려면 노동자들의 요건을 들어주면서 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안, 이걸 허용해 줘야 돼요. 그런데 정의당이 지금 현재 주장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세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벌, 대기업, 중소기업 다 나쁜 놈이에요. 자기네들이 너무 자기네들의 이익만 해서 노동자들을 착취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노동자들의 세상이 되면 악덕기업이 없어질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세상이 되게 되면 기업의 경영 참여나 다 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사회주의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장 경제인데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도 아니고 자본주의적 또는 자유주의적 시장 경제라고 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노동자들이 기업들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는 없어요. 왜?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본가라는 계급이 있는 거죠. 계급이라고 하면 뭐하고 자본가라는 부류가 있는 것이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근로를 하는 근로자, 노동자라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거를 부정하면 이게 부정되는 나라, 이게 그냥 부정돼서 흔히 있는 나라, 사회주의 국가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한국에 살 게 아니고. 그런데
6명을 가지고 있는 정의당이 아마 6석인가 7석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원래 6석이었는데 한 명이 한 석이 더 늘었을 수도 있으니까 뭐 7석이 될 수도 있는데 6석을 가지고 있는 제가 정의당을 폄훼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만 대한민국 전체의 노동계와 재계를 뒤엎으려고 하는 것은 과욕이죠. 근데 그걸 왜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두에 우리 자꾸 동행을 현 정부한테 부담을 주기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벌써 2번 했다. 아니 그러니까는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그래서 다 지들한테 유리한 건 독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즘에 그 사람 이제 옛날 그 사람들은 독재라고 했을 때 그걸 속아 넘어갈 수도 있지만 아니요. 이 사람들은 이거예요. 이 사람들의 독재의 기준은 뭐냐? 국회에서 입법을 결정하면 행정부는 따라야 되는데 이걸 검찰 출신 대통령이 자꾸 거부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독재다 이거예요. 아니 그게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이, 이제 받아들이는 국민도 아니, 옛날처럼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문제죠. 저희는 중도 보수라고 얘기하니까 이거 걔네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 다 국민들 전부 다가 믿는 거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지지를 보면 차이 없어요. 큰 차이가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죠. 그렇게 민주당이 잘못하고 죽을 썼다고 그러는데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윤 대통령 개인의 지지율은 높아졌어요. 하지만 당 지지율은 높아진 게 없어요. 왜냐하면 국회가 국회의 역할을 못해서 그래요. 당이 당의 역할을 못해서 그래요. 국민의힘 당이 무슨 역할을 했나요? 대통령이 뭐 지시하기만 기다리는 역할을 했잖아요. 자기네들이 가서 이런 거 잘못됐으니까 이거 합의하자 해야 되지. 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 줄 텐데 하고 아무렇지도 안 하고 있었다니까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뭐하러 가서 싸워. 안 싸워도 대통령이 다 거부권 행사할 텐데. 그러니까 이 집권당 그 정치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거죠. 실력이 없는 거예요. 아니요. 무능한 거예요. 아니요. 심성이 안 좋은 원래 거예요. 보수는 싫은 일에는 손 안 내밀고 좋은 일에만 손 내미는 게 보수예요. 보수는 자기 욕먹는 일 절대로 안 하려는 게 보수예요. 보수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보수가 뭐예요? 기존에 있는 것을 지키려는 게 보수예요. 기존에 있는 게 뭘까요? 국회의원이 기존에 갖고 있는 게 뭘까요? 공천받는 것. 내 지역구에서 내가 또 재선되는 것. 이거잖아요. 그런데 부득부득 싸워서 막 공격받을 일을 하겠어요? 어차피 대통령이 다 할 텐데 내가 먼저 나와서 막 그래서 제가 차기 대통령 하려고 그러나? 그런 욕 먹겠어요? 보수의 가장 큰 맹점이 그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냥 그대로 그거 지키려는 거. 이래서 보수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수, 중도 보수란 그게 뭐냐? 기존에 골수 보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득권만 지키려는 게 아니라 더 나아지려는 보수. 진보 쪽에 맞는 얘기도 들어주는 보수. 이게 저는 중도 보수라고 생각하거든요. 맞는 얘기는 받아들여야죠. 길을 가다가 세 사람이 길을 가면 3살짜리 애한테도 배울 게 있다는데 말로만 그래요. 그리고 남의 얘기를 듣질 않아요. 그리고 맨날 남 탓만 해요. 근데 이제 민주인 탓, 노무현 탓, 김대중 탓만 해요. 그때 뭘 했는데요. 그러면 그때부터 대안을 다 갖고 있어야죠. 지금 쫙 나왔어야죠, 대안이. 못했잖아요. 탓만 하고 있어요, 탓만. 니 탓. 니들도 이랬잖아. 맨날 내세우는 게 내로남불. 모든 최고위원, 모든 국회의원이 다 그래요. 니들은 이랬다. 니들 몇 번이나 그런 줄 알아? 니들 뭐 이거 했잖아. 니들 이거 했. 그게 무슨 정치입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마무리 말씀 해주시는데 그 마무리 말씀을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어떻겠나 싶어요. 진보라고 하는 정치인들하고 보수라고 하는 정치인들한테 따끔하게 한마디씩 해주세요.
국민만 바라보고 간다면서. 제가 이제 그 진보가 됐던 보수가 됐던 뭐가 됐든 정치인들에게 그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국민의 이름으로 라는 말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공감. 무슨 국민의 이름으로 해요?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럼요. 국민의 이름으로 뭐 한다. 국민의 이름으로 뭐 한다. 국민의 이름으로라는 얘기를 하지 말아라. 듣는 국민 기분 속상한다. 나빠. 속상한다. 기분 나빠. 네. 그 얘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국회에서 하는 일은 뭐냐. 우리나라가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를 논의하는 장이 국회예요. 그걸 위해서 입법 활동들 하고 그걸 위해서 지역구도 관리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국가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정치를 하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쪽에 가서 지역 시의원, 물론 제가 시의원 도의원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 국회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걱정이 되고 현재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이런 것을 하는 게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죠. 특수한 집단이나 뭐 하는 것은 그쪽의 전문가들한테 넘겨야 될 일입니다. 그럼 거기 가서 사회활동하면 되는 거고 그쪽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마치 전체 나라를 위한 양으로 얘기하지 말자 이거죠.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당리당략에 따라서 자꾸 과거를 소환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말도 안 되는 경강부회적인 얘기를 자꾸 내뱉고 하는 것들은 좀 삼가야 된다. 국회의원들이 말 조심해야 됩니다. 요것만 저는 얘기하고 싶네요. 이 교수님. 네. 정말 그 세부적인 전공도 아니신데 제가 답답하고 들은 얘기는 있고 해서 제일 가깝게 계신 분이 우리 이 교수님이셨고 또 이 교수님은 경제학을 하시면서 또 나름대로 이제 어떤 뉴스나 지면이나 또 어떤 그 학자들이 그 노동에 관한 그 노동법에 관한 얘기를 제가 들은 건 1이라고 하면 우리 이 교수님께서는 1.5 들었겠죠. 이 교수님께서는 뭐 8, 9은 이제 듣고 이해도 또 빠르셨으리라고 믿고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잘 모르면서 질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고 아닙니다. 많은 시간을 내서 이렇게 좀 그 섬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고맙고 그렇습니다. 오늘 저만 알았어도 좋고 제 가족만 알았어도 좋고 제 주변에 참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뭔가 하고 싶어도 지금 못하고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전문이 아닌 그저 평범한 어떤 그 시민의 입장에서 이제 좀 이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다음에 이런 얘기를 또 들으면은 나도 무슨 사업을 하든지 말든지 뭘 하든지 저걸 하든지 이걸 하든지 뭐 이런 어떤 거 결정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난 도움이 됐으리라고 봐요. 예, 그래서 오늘 그렇게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그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화나는 일을 그 마음에 억눌러가면서 답을 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저희들이 어떤 그 서투른 점은 첫날이기 때문에 많이 서투릅니다. 그래서 많이 서투른 걸 하나하나 줄여가면서 좀 그 짧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또 꼭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하고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은 이 충청도에 태어나서 이 고향을 떠나서 외국에든 아니면은 국내에서 계시는 분들이 내 고향, 내가 태어난 곳이 지금 어떻게 발전되어 가고 있고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를 우리 방송을 통해서 들어주시는 분 있으면 고맙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제 시작을 된 겁니다. 서투르고 부족한 거 많지만은 오늘 예쁘게 봐주시고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좀 담아서 좀 해달라 하는 말씀이 있으시면은 저희들이 나중에 생방을 하고 어떤 그 댓글을 받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되고 그렇게 운영이 될 때 주시면은 매우 고맙겠습니다. 부족한 점 많이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 오늘 그 가지고 있었던 주제를 가지고 대담을 나눈 것은 오늘 여기서 이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교수님. 예,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